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은 조금 전 본방에서 모셨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왜 그렇게 물으시면 괜히 아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시험 보는 거. 아니 뭘 깜짝깜짝 놀라세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물으세요? 아니 일주일 동안 저는 그냥 그때 제 생각나는 대로 뭐 안부를 묻기도 하고 여기 오기 전에 문자로 일주일치를 어떻게 지냈나 보내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 물어보죠. 예. 그 아까 전법 논란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조혜진 의원님한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여쭤볼까 하다가 뭐 근데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가 아까 본방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공 스님이 맞나 스님이란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공이란 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야에서 뭐 공부하고 뭐 어떤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한 분이라면 뭐 무슨 조언을 구한들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약간 최수석님 말하신 대로 약간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 만약에 이렇게 드러난다면 뭐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게 아니니까 그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분이 사이비 종교와 어떤 가까운 분의 견해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수석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제 이제 개인적인 보면은 분명한 뭐 그 논리를 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그렇게 자세히 보고 싶지는 않던데요.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저도. 그럼 뭐 이렇게 전과자 총사면해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뭐라 그러죠? 무슨 영웅 업이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개라 그래요? 뭐 그거하고 저도 뭐 자세히 이렇게 인내심을 약간 필요하더라고요. 계속 들으려면. 근데 그래서 저도 논리 자체가 이렇게 썩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또 이쪽으로도 또 막 하세요. 그래서 통상 보여지는 조금 이렇게 왜곡된 그런 이제 종교를 표방하거나 공부를 표방하는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도 아직은 뭐 속단할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제가 뭐 짧게 살아왔지만 그동안 모든 분야를 아는 듯이 막 이렇게 어떤 원리를 통달한 듯이 말하는 분은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보면. 모든 분야를 여기는 이제 섞여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뭐 이쪽에 대한 이제 강의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기 일종의 교리, 이 논리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본인들의 이제 포지션을 소위 말해서 이제 제 천지 아버님의 하나의 좀 보셨네요. 연구를 하셨네요, 좀. 제사장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조금 왜곡되고 안 좋은 이게 막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논리라고. 최수석님이 저보다 어떤 뭐랄까요 인내심 부분이 더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저보다 많으시거나요. 무슨 말이지? 제가 그 비디오를 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나오시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려다가 저 15분 10분 한 몇 분 이상 못 보겠던데 약간 지루하던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수석님 저보다 시간은 많으시죠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저보다 유승민 후보가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영상 다 보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좀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아니 그 시간 얘기는 자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수석님 그 많은 시간을 뭐하고 보내시는지 제가 가끔 궁금할 때 있어서 안부를 여쭤보고 그래도 저는 영상은 안 봤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아주 바쁘시고 지금 선거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영상을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보실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보고 판단해라니까 어떻게 안 봅니까? 그래서 거기 선대니까지 저는 뉴스 외전이 그걸 물어볼 것 같으니까 보고 왔죠. 얼마나 충실한 출연자입니까? 하여튼 좀 더 보시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진짜로. 또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고. 아니 보면은 시간이 남냐 그러고. 아 시간이 많으세요. 더 보고 그래서 더 보고 오면은 아예 그냥 뭐 하는 일이 없다고 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정말 바쁘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니 시간이 났을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가 연구해가지고 좀 전달해 주시고 외전 나오셔가지고 이러시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시는 어떤 뭐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뭐, 예,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꼭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저 김웅 의원 녹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조성원 씨의 공개 예. 이후 그 전에 이제 인터넷 언론에 특종이 있었죠. 그것이 그 문제 제기 자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기사화되고 폭로한 것 자체가 일단은 내용상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예. 게 큰 거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라든가 예. 또 이게 이제 대검으로 예. 하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사실 플러스 이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예. 사실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좀 여겨지는 통화 기록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혜진 의원님께도 그걸 여쭤봤던 건데 약간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 우리가가 과연 누굴까? 그다음에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보낸 것으로 뭐 이런 워딩들. 이런 워딩들은 검찰의 어떤 검찰과의 교감 없이 쉽게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국민의힘 분들은 보시는 각도가 다르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 사회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새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는 너무나 많은 기이한 우연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뭐냐면 부인의 학교는 다 했는데 기록이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해명을.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그게 기록이 세 군데나 안 남게 쉽지 않은 그 우연이 발생하고 왜 그런 우연이 발생합니까? 최소님 보시기에는. 저는 일종의 이제 사람은 이제 환경에 예. 존재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 권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얘기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이 안 남아 있다라는 것은 누가 그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논리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걸로 살아왔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몇 번 변호사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주장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 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밀접한 분들의 법정 소송은 희한하게 그쪽에 유리하게 전부가 돌아갔을까? 뭐 이런 상황들 왜 그런 우연이 자꾸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끈 떨어지고 힘없을 때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 조직의 생리를 보면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죠. 또 뭐 일부 특수부고요, 더군다나. 일부 관료 조직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 이제 조직은 세력 조직은 건재하거나 정권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검찰 노릇을 하면서도 그 정권 이제 말기에는 또 그 정권을 배신하고 예. 다음 정권에 예. 소위 말해서 줄을 대거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왕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조직입니다. 거기다 특수부는 더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과거에 잘 나가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전통적인 걸 그 집단의 어떤 리더십도 발휘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 조직의 성렬형 장모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게 합리적 의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더라도 성렬형 부인인데 뭐 이런 어떤 알게 모르게 그게 안 하고는 너무나 이상한 어떤 우연들이 많이 발생해서 말입니다. 그게 좌천을 당하고 있었던 그 한마디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많은 우연들이 지금 그때까지 아무런 밝혀지지 않은 게
불과 총장 그만두고 몇 달 후에 혐의가 밝혀져서 구속이 되고 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성실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언론으로서 이렇게 보면 당시에 알아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왜 이렇게 검찰에 어떤 굉장히 오래 계신 분이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소위 예. 말해서 이제 법적 카르텔이라는 거 또 사실은 이제 전관예우가 아주 이제 뭐 상식적으로는 가장 많이 거론됐던 얘기고 또 친정 검찰과 검찰이 옷을 벗고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도 사실상의 공모적인 어떤 예. 이 관계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지금 김웅 의원은 그런 많죠. 시기였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제가 김웅 의원의 그 당시 처지라면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익숙한 정당인 또 오래된 이제 뭐 당뇨나 예.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직전에 친정 검찰에 대한 어떤 유대감이라든가 또 이제 관련성들 또 심리적 연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예. 그것도 이제 다른 친정이 아니고 절대 권력을 이 행사했던 검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김웅 의원이 그 당시에 그 처지 그 시점에서 국민의힘 정치인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 될 사람으로서의 그쪽에 방점을 둔 소속감이었느냐 예. 아니면 직전에 검찰이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저 같으면 새로 예. 환경을 변화시켜서 뛰어든 그런 정치권을 예. 더 방점을 두고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 여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우선 저게 그렇잖아요. 예. 보통 그 동안에 이와 비슷한 소위 말해서 이제 부패 사건 있잖아요. 권력을 이용한 부패 사건, 권한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몸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심부름한 사람 뭐 해서 정치인이 나는 아니다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은 이것을 규명하려고 하고 예. 그리고 법정으로 가고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요. 이재명 지사가 나는 아니다가 아니고 예. 나는 많은 이득을 봐서 예. 시민한테 환원을 했다. 성남시에 단군이래. 예.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커요. 예. 통상적인 부패 사건하고. 예. 그래서 나는 돈을 안 받았다가 아니고 예. 나는 가장 많이 환원한 사람인데 뭔서 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예. 잘했다 하지 내가 부패를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예. 내가 잘했는데 왜 예. 그러냐. 예. 그래서 이건 통상적인 과거 이제 부패 사건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 다른 거다. 이렇게. 예. 그러면 그게 뭐 저도 근데 검찰 수사를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저도 당시에 어떤 그 이재명 지사가 표방하는 거나 그 위에 정치적 행적을 봤을 때 무슨 이권을 받거나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합니다. 뭐 물론 검찰 조사를 지켜봐.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측근이다 아니다는 뭐 말들이 많이 가요.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유동규라는 사람이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거를 일부러 안 하게 설계를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민간에게 넘겨줬고 그 민간에 넘겨준 그 막대한 이득을 저쪽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 의하면 당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뭐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저는 뭐 늘 한나라당 시절부터 새누리당 예. 시절을 거쳐서 그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의하면 그쪽이 나눠 먹었다 이런 정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걸 빼주면서 나한테 얼마를 줘 이렇게 된 구조냐? 이게 이쪽 설계 부분에선 짚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을 이렇게 한참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다. 당시에는 그 설계 자체는 최선이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천억이란 돈을 확정 수익으로 받아 놓을 때는 그게 사업이 망해도 받는 거다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저쪽이 더 가져갈 때는 니들은 예상외로 굉장히 잘 되면 그것도 줘라 이렇게는 계약이 안 된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당시까지 그리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이러이러한 업체 중에 성남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업체를 점수를 매겨서 뽑아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장난칠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이게 이재명 지사 측 캠프에서 어떤 설명하는 그다. 그러나 유동규의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는 나중에 예상을 훌쩍 넘는 이익이 났을 때 그 이권 다툼에 이재명 지사가 그만둔 다음에 이권 다툼에 뛰어들 때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리의 발생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예, 혹시 그렇습니다. 그 구조만 굉장히 제가 이해한 구조가 맞는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대장동 문제의 설계 시점과 예. 분양 시점이 이제 3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시점의 문제고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이런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런 게 발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상치 못한 부동산가의 폭등으로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이익이 보통주에 발생을 한 사건이죠. 그런데 왜 회수를 못했냐? 이거는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도 추가적으로 900억 회수를 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600억에서 5,500억이 된 건데 회수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공산당 같이 이렇게 화천대유 측에서 표현을 법정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한 우리가 8년쯤으로 할까요? 9년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막 아파트 공실이 나고 막 그랬어요. 분양이 안 되고. 그때 이런 막대한 이익이 있을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정부에서 유동성도 공급하고 지방에는 그 공실난 분양 안 돼서 공실난 거 일부를 또 사들인 경우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 시점에서 사업 설계를 했다면 과연 정액으로 4,600억, 궁극적으로는 5,500억을 수익률이 아니고 액수로 보장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2015년 그 당시 있는 박근혜 정부 때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전세금 더 줄 오를 돈이면 대출 받아서 집 사라 해서 DTI LTV 그때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부동산의 일종의 이제 부양책에 가까운 정책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수익 계산이나 그에 따른 설계가 지금 2018년 분양 시점 기준으로 되어질 수 없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궁극적으로 5,500억을 회수를 한 사건이고 18, 19년도까지 분양이 되는데 그때 분양가가 그야말로 천정을 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시점이나 설계의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이라는 말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생님도 지금 말씀하시고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검찰이 짚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동규의 비리가 있다면 뇌물이나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가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나중에 이권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뛰어들어서 어떤 뭘 요구해서 뇌물을 받았던 것이냐 받았다면 아니면 그 전에 설계 단계에서 이미 그걸 계획하고 받았는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제 나눠 먹은 부분이요. 아직까지는 여권 인사는 또 도드라지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본 뭐 여기서 어느 분 여권 정치인 나오셨을 때 제가 패널 나오셨을 때 여쭤본 게 저는 여권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 토건 비리랄까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줄되면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줄되면 다 되는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왜 그런가요? 우선은 지금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소위 지라시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이제 봤다고 언급이 되면서 이 국민의힘 이제 박 의원이 또 구체적으로 6분인가요? 5분 또 명단을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죠.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또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거액 야권 검찰 출신 거액 야권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이거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여권 관계자가 연루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오면 시끄러울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러나 몸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액수라 그래야 되나요? 이것에 대한 이제 큰 획은
저쪽에서 이제 걷다고 봐요. 그 지금 그 법조 예를 들어서 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법조계 인사라고 그 지목한 그분들도 지금 부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만약 맞다, 뭐 발표는 야당이 했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맞대도 액수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뭐냐 50억 그분들이 보기엔 푼돈일 수도 있는데 이 5, 6, 30 3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아직은 밖에 아니 제가 요새 배포가 커졌습니다. 아주 예. 제가 배포가 커졌습니다. 요새 50억 정도는 그냥 이렇게 퇴직금으로 주는구나 해가지고 저도 좀 이게 세상을 너무 배포가 작게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예, 왜요? 준것이 사실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예. 각각 다른 형태로.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 그 숫자가 관련된 50억 이상 받은 사람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예.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줬을까? 왜라고 추정하십니까? 그런데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거.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들이란 예. 말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음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덮을 게 있었나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 추론들이 나오고 예. 또 이제 근데 돌아다니는 검찰을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것은 예. 뭐 덮을 게 있을 때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천대유 그 자체 일 외의 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대장동 그 자체 본체에 해당하는 일로 예. 검찰 출신들한테 50억씩을 주려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예. 수사를 받게 되거나 뭐 이런 거라든가. 예. 저게 무슨 보험용도 아니고 이미 이제 사업 막바지에 이제 털 때 예. 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게 아주 의문점이에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할 수가 좀 그렇죠. 아직은 그것도 문자로 좀 아니, 저도 짐작은 합니다만 그렇죠. 그쪽을 짐작하시는 거죠? 예? 그쪽이라 말씀하세요. 아니 좀 더 좀 확인 좀 해보고. 뭐 일각에는 뭐 이제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예.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사안들을 예. 이제 풀어나가기 위한 이제 과정이었다. 뭐 이런 예. 이제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요. 예. 아무튼 그거는 의문은 의문이죠. 예, 거액을 공교롭게 검찰 출신한테 왜 몰아줬고요. 예, 이것은 좀 의문입니다. 곽상도 의원 쪽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왜 이렇게 집어줬다고 보세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거기도 검찰로 그냥 검찰 출신이면서 하여튼 뭐 그 검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다는 아니죠, 당연히. 소위 이제 이 검찰에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계통과 세력이 있거든요. 예. 뭐 특수부도 있고 예. 공안부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정치권의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인사상에 이제 좀 이 혜택을 받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그 그룹들이 가로 세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예. 했고 또 지금 위치에서는 또 현역 의원이었고 예. 그래서 여러모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 부분 최수성님이 지금 지적하신 검찰 출신에 왜 이렇게 어떤 그 50억이란 푼돈을 집어줬을까 다. 그 부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추론이 여러 가지가 나온 왜 그 집중돼 있을까 그쪽에 아직까지 정치인은 곽상도 의원밖에 없는데 곽 의원의 경우는 거기 검찰이 겹치는 교집합이 되니까 딱 그런데 지금 나온 거는 거액은 그러니까 푼돈 50억은 전부 검찰입니다. 지금 그쪽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소위 말해서 개발을 하든 혹은 또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돈이 이제 오가고 음성적으로 오가고 이런 문제는 첫 번째는 인허가 수사를 받거나 뭐 하여튼 인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 터질 가능성이 예고됐을 때 뭐 이럴 때 보통 로비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인허가나 이런 게 막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을 뚫을 때 그거는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그때 아니 그래서요. 대장동은 성남시가 공영형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막았던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 예. 이제 지방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공개발도 맡고 민간으로 무조건 해라. 근데 성남시는 공영이고 허가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를 크게 몸통 삼아 로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관리 차원에서 이제 번 돈 가지고 뿌리는 경우 뭐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인신구속을 누구 화천대유 회장이 돼서 이거를 미리 뭐 예방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을 50억씩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허가를 위해서 뭐 검찰 출신들이 뛰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미스테리한 거죠. 팀장은 뭘로 하시는지 여기서 뭐 문자로. 제가 방송 이따 끊고 들어보고요. 좀 어떤 개연성이 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최수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을 하고요. 네, 그럼 뭐 그 책임은 제가 지는 다 거죠. 뭐 무슨 말이든지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강한 의구심.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의구심.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왜 검찰일까라.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공영 개발을 반대하는 의회 쪽, 시의회 쪽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도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로비를 그쪽에 했을 것이다. 이런 하는데 왜 검찰의 거액들이 툭툭 뭉태기 돈이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여기 굉장히 이게 특색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현금으로 하여튼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부동산이 등장하거든요. 또. 뭐냐면 이제 미국으로 지금 사실 도피했다고 하는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300억 빌딩을 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검사의 빌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보통 그렇게 되면 소유주가 검사였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사고 300억의 강남의 빌딩을 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또 검사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일이 나오면 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샀냐, 뭐 이제 또 이런 말도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다 등장 길목마다 검사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검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그 법률 쪽,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그 의문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문이긴 한데, 혹은 남욱 변호사의 어떤 인맥으로 지금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피의자 시절에 어떤 변호해 준 분, 거기다가 또 그걸 수사한 검사까지 얽혀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분이 워낙 마당발이어서 자기랑 거쳐간 사람은 다 이권 카르텔에 이렇게 묶어주는 마음이 좋아서 그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도 액수가 많죠. 액수가 너무 큰가요? 이거는 관리 차원의 돈으로 액수가 과도하다 이 액수가 말씀이시죠? 너무 50억이 뭐 그렇죠. 관리 차원으로 50억 주면은 그분은 한 수천조 재산이 있어야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도 우리 권순욱 기자님 진짜 권순평 기자님 존경하고 했지만 존경을 하신 적은 제가 보기엔 1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서로 인간적 관리 차원이다 그러면은 식사하고 그렇죠? 뭐 우리 수준에서는 뭐 얘기 나누고 이런 건데 50억을 들여서 관리할 정도, 그것도 좀 시도나 좀 해보시지 그랬습니다. 한 사람 있어야 하죠.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해. 그것도 검찰 출신은 뭐 남양주에 그래도 땅도 있으시잖아요. 그 사시는 집. 땅 있죠. 송파에 집이 없어서 그렇죠. 송파에 사실 능력은 되십니까 혹시 거기? 송파에 집 사실 거기 그게 이제 좀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의원 하시겠다고 짓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송파에 의원 하시겠다고 그러면 거의 집은 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있는다고 그럼 뭐 어디 뭐 화천대유에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 집이 자기 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뭐 몇십억짜리를 살 능력이 안 되면 그럼 뭐 그럼 딴 지역에 새 살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집값이 몇십억 되는 지역은 그거를 살 능력이 된 사람만
왜 울라 그러세요? 선출직에 나가야 되고 이 정치인이 그 말씀을 했던 건 굉장히 아니 윤석열 후보의 일망을 능가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거기 예를 들어서 전생 살아보셨으니까 자가도 한번 살아보셔야지 그 집 가지신 분들의 어떤 그 입장, 고통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고 두루두루 그 지역구에서 어떻게 자기의 어떤 다시 한번 도모를 하시려면 집 가진 분들의 어떤 그 애로사항 이런 걸 아시려면 본인이 한번 사 보셔야죠 집을.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분노도 하는구나. 예. 약이 올라서 뭐. 남양주 파시면은 송파에 한 10평짜리 평이 조금 어렵죠. 10평이 어렵습니까? 네, 조금 어렵죠. 아이고, 참, 괜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뭐, 예. 뭐 눈물 날 일은 아니지만 뭐 눈물 날 일은 아니죠. 보통 제가 이제 우리 50대 예. 중반쯤의 분들의 이제 평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의 예. 평균 정도예요. 그래서 예. 송파가 이제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거고 살 여력이 안 되니까 집값 문제는 뭐 꺼내셔봐야 뭐 도움이 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저는, 높았어요. 예, 아니 뭐 거의 이 정부의 정부 수석 하신 분이 뭐 집값 문제에 대해서 볼멘 말씀을 하셔봐야 누구 아니 그래서 예. 능력이 안 돼서 예. 거기에 매입은 못한다. 집값 그러나 문제는 월세 산다고 출마 자격이 없거나 네. 지역구를 옮겨야 된다는 듯한 말씀은 굉장히 그 가슴이 아프셨나 봅니다. 한마디 저는 생각 없이 농담을 했는데 그 얘기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월세. 목소리도 좀 떨리지 않나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뭐 또 금요일이니까. 끝났습니까? 제가 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빨리 끊고 여쭤보려고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